저와 같이 일을 했었던 형님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사실 일이 생기는 족족 받아서 하는 편이었죠. 그러던 중 TV 드라마를 촬영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등장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한 팀으로 같이 생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는 애써 다 만들어 놓고 불발되어서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수 없게 되었지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었던 자리였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들끼린 나중에 작품이 끝나면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도 같이 작품을 하고 있는 시즌엔 매우 살갑고 친근하게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전 이 배우분들 중 한 형님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풀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노년 근처에 있는 참치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3명이 모여서 참치를 시켜놓고 술잔을 거하게 나누던 중이었죠.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형님이고 다른 한 분은 그 형님과 같은 연배의 또 다른 형님, 그리고 자연히 남은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주로 형님이 동생인 저에게 이런저런 경험담과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주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무릇 배우란 무엇이냐? 보는 이들에게 감정을 주고 의미를 안겨주는 예술인이 아니던가. 형님의 배우학 개론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열심히 참치나 축냈죠. 여담인데 그 참치집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맛없는 참치집이었습니다. 똥 밟은 거죠. 무슨 참치에서 비린내가 쩔고 덜 녹았는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제일 비싼 코스는 아니었지만 중간 코스 정도 시켰었는데 참치 부위도 3종류밖에 안 나오고 하여튼 그 형님의 강의가 흐르다 보니 배우들의 식스 센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저 또한 맞장구를 쳤고요. 배우들이 무당팔자인 사람이 많아서 신기도 많고 귀신도 보고 그렇다면서요. 술을 매우 잘 마신다고 주량을 자랑하던 형님은 그 주량과는 다르게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순간만큼은 그 얼굴에 홍조가 싹 사라진 느낌이었죠. 야, 내가 진짜로 무서운 얘기 해줄까? 전 그 형님의 그 말을 듣고 그저 동생을 겁주려는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했기에 흔쾌히 이야기를 듣겠다 하고 한번 잔을 부딪혀 술잔을 비웠습니다. 사실 반 장난식으로 무척이나 무섭다는 제스처를 취해 보였던 형님이었으나 반 장난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반 사실인 셈이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취기에 의한 안면의 홍조가 사라진 이유는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려 사색이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에게 그때 당시 대학 다니던 시절이라 하였으니 지금으로 치자면 한 1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영국 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형님은 단체 MT를 강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돈이 없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지만 아무리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도 결국은 술 때문에 MT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학생들은 가까운 강화도 인근의 서해 바다에 MT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힘있는 선배들이 모두 자연의 신선함을 만끽하는 걸 좋아하는 까닭에 그 멀고 먼 강원도까지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홍천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인지라 숙소라고 구해놓은 곳은 진해도 종종 보이고 거미줄이 지천에 깔려 도저히 그냥은 잠을 청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것도 아닌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형님 일행은 벌레들은 전부 잡아서 쫓아버리고 방바닥이나 천장에 붙은 먼지를 대충 쓸어낸 뒤 바로 강가로 놀러갔다고 합니다. 영국 영화학 가라는 곳이 똥군기 있기로 유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만큼 악명이 높죠. 청소가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줄 빠따도 맞고 기합도 받아 기가 맥진한 와중 드디어 선배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 자, 이리저리 구르느라 수고 많았다. 부르다 보니 덥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입수! 한참을 땡볕에서 기합을 받느라 몸이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른 청춘들이 입수라는 말을 들었으니 오죽 좋았을까요? 선배들이 기죽은 후배들 풀어주겠다고 같이 얼싸안고 강으로 뛰었으니 형님도 좋다고 같이 뛰어가서 냅다 물에 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한창 일행들이 물에 뛰어드는 중에 누군가의 호통 소리가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일행들은 화들짝 놀라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일제히 바라봤습니다. 새마을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할아버지 한 분이 그곳에 서 계셨죠. 가뜩이나 안 좋은 소문 도는데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물에 냅다 뛰어들어?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저냥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아하는 참치이긴 하니까 싱싱하지 않아도 저는 꾸역꾸역 잘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근데 그때 형님이 피식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오 있는 대로 잡고 우리들 쥐잡듯이 잡던 선배 새끼들도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 지르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쫄더라.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홍천강은 수심이 전체적으로는 얕긴 한데 드문드문 그 깊이가 난잡하고 유속이 빠른 구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얕은 곳에서도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고 발을 잘못 딛기라도 하면 바로 깊은 물로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난 형님 일행은 소극적이 되어서 노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얕은 물에서 다슬기나 열심히 주워와 저녁에 쓸 안주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들어서서 다슬기로 열심히 탕을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밖에서 선배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홍천강 일대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가끔 돌면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기니까 다들 민감하지. 학생들도 조심해. 큰일 나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도 얼굴 못 들고 다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형님은 이어서 시작된 술판에 넋이 빠져라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후배들은 장기 자랑도 준비하는 까닭에 열심히 합을 맞춰서 놀았다는데요. 무서운 얘기를 하다 말고 형님은 거기서 끓인 다슬기, 맑은 탕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다슬기가 또 해장에 그렇게 좋아서 도무지 술이 취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는데 그게 소주 한 궤짝이 됐다고. 하지만 전 물론 그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훌쩍 지나 서서히 만취해버리고 뻗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와중 형님도 정신을 잃었다는데요. 한창 잘 자고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 뺨을 빡 하고 때리더랍니다. 갑작스런 아픔에 눈이 번쩍 뜨인 형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모두가 취해버려 자리가 파있는지 아무도 없었고 그 당시 군기반장이었던 선배 한 사람만 아주 무서운 얼굴로 형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미쳤냐? 네? 네? 술 좀 처먹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보네? 다짜고짜 그 선배는 형님의 멱살을 잡고 숙소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형님은 아직 술기운이 가득인지라 지독히도 어지러워서 주변이 잘 분간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멱살 잡힌 채로 끌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나자빠지니 목덜미를 잡고 그렇게 또 끌려가고 그러다가 다시 나자빠지니 이번엔 머리채를 붙들고 잡아 끌더랍니다. 멱살이나 덜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채를 잡기까지 하는 그 형태가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쥐기가 제대로 올라 움직여지지도 않는 그 팔로 선배는 어떻게든 밀쳐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밀쳐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밀려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왠지 딱딱한 돌덩이들이 잔뜩 깔려 있어서 몹시 아파 정신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홍천강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야, 이 건방진 새끼야. 세수하고 정신 차려. 선배는 다짜고짜 세수를 하라고 명령했고 형님은 일단 어려운 일은 아니니 시키는 대로 세수를 시작했답니다. 몇 번 손을 모아 물을 떠 얼굴을 씻는데 뒤에서 선배가 목덜미를 쥐고 강물 속으로 형님의 얼굴을 누르며 처박더랍니다. 그에 깜짝 놀란 형님은 힘껏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는데 그 힘이 너무 억센 탓에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점점 머리는 물속에 잠겨가고 그러다가 온몸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었던 형님은 강바닥을 더듬다가 주먹보다 조금 큰 짱돌을 힘껏 움켜쥐곤 사정없이 후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빡! 뭔가가 강한 소리를 내며 그 짱돌에 얻어맞았고 그제야 목덜미를 누르던 손이 사라졌답니다. 물도 조금 먹었고 숨이 막혀 죽기 직전이었던 터라 앞뒤 가릴 사이도 없이 고개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 시작하니 눈을 떠도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시야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돌아오는 시각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곳이 강 한가운데였답니다. 고개부터 강바닥에 처박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멀리 끌려온 적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 한가운데였던 겁니다. 주변은 온통 시커멓고 사방은 온통 물 흐르는 소리뿐. 그나마 주변에 민가도 있고 가로등도 있으니 강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무들 그 위로 어슴푸레하게 빛이 넘실대고 있어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명확히 식별하기엔 빛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주변은 온통 시커먼 물들 뿐이었고 양측 무트론 나무들만 가득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뻔했던 그 선배. 그 선배는 호련듯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때 엄청나게 몸이 떨려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밤이 되어서 물이 차가웠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었죠. 심장을 단단하게 움켜쥐는 것 같은 그 공포감에 어떻게든 무트로 올라가 숙소로 도망질 치고 싶었는데 문득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수심이 제멋대로라 발이 닿다가도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바닥도 안 보이는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듯 가라앉는다. 그 말이 떠올라 천천히 발을 더듬거리며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온통 사방이 발이 닿지 않는 곳들 뿐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형님이 파악하기론 깊은 물 한가운데 홀로 솟아있는 바위 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강바닥은커녕 바로 한 걸음 앞에 물속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깨닫게 되니 거센 물결이 그제서야 몸에 느껴졌답니다. 유속이 빨라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물길에 휩싸여 가라앉기 십상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바위에서 겨우겨우 중심만 잡고 서있던 형님의 등 뒤로 뭔가 이질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사방이 강물이라 물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긴 했지만 흐르는 물소리와는 다른 물소리가 들린 겁니다. 형님은 물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서 빨리 확인하고 싶은 까닭에 최대한 빨리 몸을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겁해서 더 자세히 그것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무숲 너머로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생겨난 그 나무숲의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대학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야밤에 물속으로 서슴없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도저히 평범하겐 보이지 않아서 형님은 속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겁을 덜컥 집어먹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무언가에게서 도망칠 수 없을까 싶어 반대편을 향해 발을 이리저리 휘저어봤는데 도통 밟히는 땅이 없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어수선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사람들이 온통 떠드는 소리였던 터라 형님은 너무나 반가워 황급히 그곳을 바라봤답니다. 그곳엔 나무숲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의 형님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 불빛들은 형님을 향해 일제히 가까워졌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토록 반가운 것인 줄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그때의 심정이라고 했죠. 야! 너 거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위험하게 거긴 왜 들어갔어? 같은 대학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자 형님은 마음이 놓여 그제서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문이 트이더랍니다. 후배들이 먼저 취하는 것이 예의라며 주구장창 술만 따라주던 복학생 선배. 어여쁘고 여린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무서운 성격의 여자 선배. 항상 솔선수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는 동기 형.
언제나 밥 같이 먹자고 불러대던 동갑 동기 등등등. 그 반가운 얼굴들이 시커먼 강물 가운데 겨우 서 있는 형님을 걱정하며 온통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저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데 자신은 앞에 한 걸음 디딜 곳이 없는 터라 마음과는 다르게 옴싹달싹하지 못한 상황. 그때 첨벙. 등 뒤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이질적인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형님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그 누군가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퍼런 빛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형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행들과 형님 자신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자신은 그나마 무태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지나며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강물을 거침없이 떠서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니 더더욱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하죠. 저 사람 뭐야? 저긴 헤엄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일행들도 그 남자를 봤는지 연신 소리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들을 보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입이 저절로 떨어지더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줘!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던 사람들 중에 한 선배가 나서서 선뜻 물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물속에 처박던 그 선배는 군기반장이었고 항상 후배들의 앞장서서 움직이던 그 선배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온통 당혹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신속히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방금까지 봤던 자신을 물속에 처박은 그 무서운 모습의 선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앞장서서 물에 들어가자 다른 몇몇의 복학생 선배들은 필두로 군기반장 선배를 따라 일렬로 따라가며 서로 손을 잡아 인간 구명줄을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행렬은 형님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길 애타게 기다렸다죠. 등 뒤의 남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 남자의 눈빛마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입을 쩍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치켰던 그 눈을 형님에게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던 사이 어느새 선배 일행은 형님의 코앞까지 당도했다고 합니다. 선배들 역시 발이 강바닥에 닿지 않아 발을 열심히 돌려 물에 겨우 떠있는 형상으로 무태 서서 지탱하는 사람들로부터 형님의 눈앞까지 온 선배까지 줄을 지어 손을 잡고 있는 덕에 겨우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냥 이리로 뛰어! 그 말에 형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살이 보통이 아닌 까닭에 발을 떼는 순간 바로 급류에 휘말릴 것 같았는데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뛴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야! 저거 거의 다 왔어! 빨리 뛰어! 그 말에 형님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 뒤에 그 남자가 형님을 향해 양팔을 뻗으며 바로 앞까지 다가선 것입니다. 입을 쩍 벌리고 당장이라도 형님을 붙잡을 것만 같아 다시 앞을 돌아봤는데 정말 그 선배의 손이 아주 조금 모자르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등 뒤에 그 무언가를 보고 나니 이젠 정말 그 거리가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랍니다. 야! 빨리 뛰라고! 그 말과 동시에 형님은 발을 떼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던 선배를 향해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진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 남자가 형님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사정없이 끌어당겼기 때문이죠. 형님은 패닉에 빠져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팔 힘이 보통이 아닌지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형님의 저항이 심해질 때마다 그 팔이 형님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팔을 휘젓는데 강바닥에 짱돌 하나가 덜컥 잡혔답니다. 아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짱돌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분명 이리로 끌려가면 더 깊은 물속일 텐데 어떻게 내가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집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형님은 침착하게 발을 강바닥에 짚고 일어서 보았고 너무나도 쉽게 몸이 일으켜졌다고 합니다. 물은 어느새 허벅지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는 수심으로 변했고 바로 코앞에 묻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얌전히 묻을 향해 따라 나섰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얌전해진 형님을 보고 그 남자가 비로소 손을 놓았고 형님은 자신의 일행들이 있던 방향을 돌아봤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자리하지 않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서 계속 소리 질렀는데 못 들었어요? 네? 이 사람 뭐에 홀렸구만. 당신 한 걸음만 더 걸었으면 물귀신 됐어, 물귀신. 그 아저씨는 강에 담가둔 통발을 확인하려고 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강물 속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도통 돌아보지 않더랍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강물 안에 들어가 서 있으니 뭔가에 홀려도 단단하게 홀렸구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눈앞에 있던 그 사람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물속으로 빠지는 그 경계선에 서서 무엇을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거의 다 다가왔을 무렵 그 사람이 자신을 보더니 냅다 앞으로 뛰려 하길래 급한 김에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든 질질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형님이었습니다. 그 후에 숙소에 돌아가 보니 일행들은 자신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뻗어서 자고 있거나 완취해서 겨우겨우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우선 형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꽤 짧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흘러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 참치집엔 한산한 분위기가 흘렀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이야기를 듣던 터라 바로 술 생각이 나서 술잔을 부딪혔죠. 그렇게 한 잔의 소주를 들이켜고 나서 형님은 참치애가 자리한 나무로 만든 배 모양의 그 접시를 바라보며 이 말을 잇더군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뛰어서 그 선배 손을 잡았더라면 나 어떻게 됐을까?